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이석기 사건으로 실각위기였다가 최동욱 사건으로 기사회생. 이상 10월 1일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국회 김진태 의원이 검찰이 흔들리면 북한에서 좋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북한이 없으면 어떤 정치도 할 수 없는 종북 정치 같아요. 또한 김진태 의원은 어떤 국회의원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도 밝히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들 난리인지 모르겠다. 10월 2일 여러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냥 여성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얘기한, 그쵸? 그 얘기. 김진태 의원은 지난주에 이렇게 두 건의 큰 이야기를 했네요. 기사 엉터리로 쓰면 나한테 두드려 맞는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8월 당 연찬의 술자리에서 폭언과 기자 성희롱 등 추태를 부렸다고요. 10월 2일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는데 만취 상태라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이 9월 30일 여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임신 중 과로로 순직을 인정받은 육군 이신의 중위 사건을 두고 그분에게도 귀책 사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도 자료를 내고 사과했죠. 최고위원 발언이면 새누리당에도 상당한 귀책 사유 있는 거 맞죠? 라고 했습니다. 이상 새누리당의 김진태, 김무성, 한기호 최고위원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주요 어록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2013년 10월 8일입니다. 한글날 전날이고요. 징검다리 휴일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3일. 징검다리 휴일이 아니구나. 10월 1일이 휴일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고 보면은 몇 년 사이에 10월 1일 공휴일 폐지됐고요. 10월 9일 한글날 폐지됐다가 열화 같은 요청에 의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전에 10월 24일은 유엔의 날이라고 해서 아주 예전에는 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휴일이 가장 많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추수를 거두라고 농번기 방학, 임시방학을 주기도 했었대요. 일주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어른들에게는 저보다 훨씬 위에 분들에게는 10월달은 정말 신이 나는, 그 당시 학생들에게 말이죠. 최소한 아주 신나는 날이었다고, 달이었다고 하죠. 농부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일을 했어야 됐겠죠.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일을 했어야 됐겠죠. 여름에는 꼭두 새벽에 새벽밥을 먹고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되면 배가 고파지니까 새참을 먹고 쉬고, 햇살이 아주 뜨거울 때는 그늘에서 아예 쉬는 거죠. 아니면은 그 전에 일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패턴. 그리고 겨울에는 당시에는 비닐하우스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야말로 농한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때 이제 잘못 걸려드는 게 이제 도박, 술취렴 뭐 이런 거겠죠. 별 할 일이 없을 때 새끼고기라던가 뭐 이런 거를 하면 괜찮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농한기 때 농촌을 돌면서 이렇게 피땀 흘려서 1년 내내 벌었던, 농작물을 키워서 벌었던 돈을 쓰리해가는 그런 도박단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 전원일기나 뭐 이런 데서 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런 데서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는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것이 의미가 있었겠죠. 같은 농촌이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애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 애들은 집에서는 물론 집안일을 돕는 즉 농사일을 돕는 그런 패턴으로 갔을 때고 학교를 다닐 때는 직장이 비슷하게 그렇죠? 등교와 하교를 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워낙 일이 바쁠 때는 왜 부직갱이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속담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부직갱이도 같이 손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 정도로 이렇게 손이 모자랄 때 그럴 때 알아서 학교에서 재량껏 일주일 동안 농번기 방학을 주고 그 틈틈이 10월 1일, 10월 3일, 또 10월 9일, 10월 24일 이렇게 휴일도 있고 그랬으니까 꽤 괜찮았을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가을, 특히 10월의 가을을 좋아하는 경우 같은 경우요. 그 9월 같은 경우는 점점 더 그렇습니다만 좀 덥잖아요. 10월쯤 돼야지 가을 느낌이 오고 10월 중순부터 단풍이 옵니다만 11월 들어서면은 스산해지죠. 단풍 막 떨어지고 왠지 겨울 들어가는 그런 느낌 나고 약간은 스산해집니다. 그때를 더 좋아하는 분이 계시죠. 저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굳이 한 달을 꼽으라 그러면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보름만 얘기하라 그러면 10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 이렇게 딱 꼽고 싶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고베시에도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고 아바나에도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부산도 그렇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데는 어떻습니까? 왕싸가지님의 신청곡인가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처음 들어봅니다. 신해철 다시 비가 내리네. 신청곡들을 대부분 반영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어떤 노래인지 모를 경우에는 참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 다른 모니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노래를 보내기 전에 다른 데서 들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감에 의존해야 됩니다. 좀 전에 함께 나눴던 거꾸로 이거는 노래 아는 노래고 다음 신청곡으로 걸어놓은 Tears in Heaven도 아는 노래인데 과연 이렇게 읽는 게 옳을 것인가 아니면은 신해철의 노래를 읽는 것이 옳을 것인가. 저는 같은 값이면 분위기 비슷한 것 그리고 같은 값이면 같은 언어로 된 것 이렇게 이어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왕 한국 사람의 음악으로 경쾌한 거 약간 경쾌하지만 그렇게 경쾌하지도 않은 미디엄 템포의 곡을 올렸으니까 다음 곡도 한국의 노래 그런 걸로 미디엄 템포로 올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라 그러나 나쁘진 않는 그런 선곡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잘 들으셨죠?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하음님, 어릴 적 좋아했던 노래, 목소리 좋아요. 좋은 음악 감사해요.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김수철의 음악. 이 오프닝 멘트랑 오프닝 곡. 사실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적어도 손병위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를 진행할 때는 저에겐 맞는 얘기입니다. 오프닝 멘트와 오프닝 곡을 정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거의 반에 해당되는 얘기죠.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은 훨씬 방송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가가 있는 게 아니고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잘생긴 PD는 옆에 앉아 있습니다만. 핑플님, 여기서 출첵 인사드리는 건 거의 처음인 듯 싶네요. 그렇습니까? 핑플이라는 닉네임은 어디서 뵙긴 했는데 여긴 부산입니다. 태풍 때문에 그런지 바람이 무섭게도 불고 있습니다. 까닥하면 저보다 가벼운 사람들은 다 날아갈 듯 싶습니다. 신청곡 들으셨죠? 신해철. 병희님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태풍의 영향권에 계신 분들은 모두 조심하시길.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돌을 때
그 반경에 있는 데서는 바람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피해가 심합니다. 예.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맞닥뜨리진 않으니까 훨씬 낫죠.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태풍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저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이름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한참 때 여름보다는 가을의 태풍이 더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저희는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아주 어르신들께서는 아직도 무서워하고 계시는 사라호 태풍 1950년대죠. 그때 태풍이 무척 무서웠고 피해가 극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7년이단가요? 태풍 셀마호. 설마 하다가 당했다고 하는 셀마호. 뭐 이런 거 있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뭐 매미 있었고 또 뭐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기록을 다 갱신했었던 엄청난 유력의 태풍 있었죠. 그때 저 강원도 지방에 평창이라던가 이런 곳에 피해가 아주 무시무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살고 계신 강원도 양양 속초 근처였거든요. 밤에 커다란 돌들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었대요.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옆에 흐르던 냇물이 코스가 바뀌면서 바로 집 옆으로 돌들이 밀려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심했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살고 계신 그 집을 더 쳤겠죠. 정말 천만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김에 아예 하천도 그 길로 그렇게 돌이 쏟아져 나온 쪽으로 정비를 하고 다리도 새로 놓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지형이 바뀐 거죠. 영원한 세계님, 차떼기 종자들에게 양심을 기대는 것은 바보짓이다.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되겠죠. 토론을 통해서 설복을 시키고 이런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땐 표로 심판하는 그런 게 있겠죠. 라이공주님, 네, 맞아요. 뉴스는 15분까지 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정승주 아나운서께서 진행을 하시죠. 바로 진행한 다음에 쉬지도 못하고 제 방송에 콘솔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 흡연인이라고 한다면은, 애연가라고 한다면은 정말 담배 한 대가 간절할 그 순간에 다시 콘솔을 잡는, 좀 안 됐죠. 정승주 아나운서가 15분까지라고 올려주셨군요. 댓글을. 비가 오네요. 치우지아님.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패션쇼에 해외여행 다니는 대통령을 찬양하는 소리일색이니 어느 나라인지 앞날이 캄캄하다고요. 베이토벤의 합창교향곡 틀어달라고요? 클래식을 신청하신 분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걸어놓습니다. 오늘과 내일님 출첵이 현 정권은 진행되면 될수록 문제만 만들고 있으니 뭐 이런 성토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마산엔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고 내가주아님께서 바람은 안 분다고요? 그렇군요. 부산이랑 좀 다르군요. 강수언니 오늘 옵니다. 네. 왕사가지님께서는 창녕 남지군요. 그 영산 줄 땡기기 하는 영산이 창녕군 영산면 맞죠? 남지 IC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 고속도로 중간에 이렇게 잠깐 본 것 같은데 한때는 제가 그 창녕군 영산면 그 마산 요런 데를 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놀러 다니느라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좀 오래된 일이죠. 영산 줄 땡기기를 2년 연속 가갖고 즐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또 게시판 또 가봅니다. 야, 새로 고침이 잘 안 되네. 난감하네. 속도가 느리네. 데스크탑에서도 지금 그런가요? 뭐 이럴 경우에는
데스크탑을 좀 봐야 되겠군요. 신청곡들이 꼭 많이 올라왔군요. 강소님 나오시면 비에 관한 노래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신청곡을 소화하는 게 좋겠죠. 여러 곡이 올라왔는데, 아프로디테의 차일드와 에릭 클랩튼이 곡이 올라왔군요. 아프로디테의 차일드, 그죠? 비너스의 후예, 데미스 루소스, 그리고 그 유명한 반젤리스가 있었던 그런 팀이었죠. 레인 앤 티어스부터 듣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이라는 노래는 바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였죠. 에릭 클랩튼이 첫 내한했을 때 말이죠.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 중에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바로 자기 모든 슬픔을 블루스에 실었다라고 하는 블루스 뮤지션으로서의 그런 얘기고, 젊었을 때 락을 계속 밀고 나가지 않고 진취적이지 않은 블루스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보다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에릭 클랩튼은 다른 백인 기타리스트와는 달리, 그 당시에 다른 백인 기타리스트와는 달리 바로 흑인의 음악에 심취해서 흑인 음악을 듣고 그들의 플레이를 딴 겁니다. 네. 10대의 나이 때는 데이트도 안 하고 연습에 몰두했다라고 했었고, 덕분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영국을 대표하는 신예 기타리스트로서의 그런 위치를 확고하게 하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진저 베이커, 또 잭 브루스가 결성을 했던, 그래서 에릭 클랩튼을 끌어들였던 크림이라고 하는 3인조 하드락 밴드. 지구상의 최초의 하드락 밴드였고요. 또 완벽한 트리오였습니다. 자, 두 분께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조합은. 한 분은 갈라님께서 가입을 해주셨고요. 주소를 명시하진 않으셨습니다. 또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괴안동에서 작은 악동님. 이 시점에서 제가 사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 우리 게시판 보다 보면은 지난 주말에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출자하면서 가입하신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은 해외에 계신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어떠한 저한테 개인적으로 쪽지가 왔죠. 쪽지 내용을 대강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방송 재방송 듣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새벽, 여기는 저녁 6시네요. 오늘 가입비 200만 원 보냈어요. 어서 빨리 방송국 오픈하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명박 비판 욕했다고 몇 번이나 기소당한 범이라 신분 숨기고 트윗합니다. 노정열 씨하고 두 분이 시사 개그에도 잘 어울릴 듯 쿵짝이 잘 맞아요. 너무 재밌고 속 시원해요. 아무튼 전 4년 전 아고라에서 이명박 비판 글로 무려 8번이나 온 나라 검찰, 경찰들이 날 잡으러 한국 엄마 집에 왔을 정도입니다. 등등등등. 예. 이러저러한 사연 쭉 올려주셨어요. 마지막엔 이렇게 올려주셨죠. 밟으면 밟을수록 더 용서 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고 계신다고요. 님도 힘내시고 라는 이런 글로 끝내주셨어요. 예. 이 얘기를 가만있어 보자. 우리 서영석 이사 그리고
최동석 이사님, 김용민 PD한테 전달한다고 제가 쪽지로 회신을 했습니다만 아직 안 했군요. 방송 마치고 꼭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무슨 뭐 이런 다정다감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진들 흐뭇한 이거 뭡니까? 세수길 정아님, 네. 지난주에 로고송 만들어 드렸던 분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비 시부모님, 복호산 평안님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낙곰수 왕팬이시고 깨어있고 실천하는 촛불 시민이시라고요. 예, 국민TV 발기인이시자 벙커원 교회 어른이시자 아름다운 지체이십니다. 예. 예비 시아버님께서 국민TV 하루 종일 열심히 청취하신다고요. 강수님의 목소리로 비오는 날 촉촉하게 마이웨이를 부탁드립니다. 마이웨이 일단은 접수합니다. 네. 그리고 병이 오파님 로고송 정말 행복했습니다. 벨소리로 등록되었고요. 결혼식에도 부를 예정. 이야, 예.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그 위에 뭡니까? 오뎅인가요? 야, 이런 먹방. 훌륭하십니다. 비 오는 날 테러. 시생님.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에선 이걸 오뎅이라고 합니다만 가마복고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올바를 수도 있습니다. 가마복고는 바로 주로 흰살생선과 이 녹말을 섞어갖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찌거나 튀기거나 굽거나 하는 것을 가마복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하장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치즈 가마복고라고 한대요. 그런데 오뎅이란 것은 앞에 오라고 하는 뭡니까? 관사 같은 게 붙는 건데 이렇게 국물을 넣어서 하는 더 큰 의미의 장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뎅과 가마복고를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물 우려갖고 여기 이것저것 넣어서 꼬치를 넣거나 뭘 넣거나 그러니까 곤약을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달걀을 넣어도 계란, 찐계란을 넣어도 되고요.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는 오뎅입니다. 그러니까 국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국물이 있던 없던 이게 꼬치 한 것을 다 오뎅이라 하는 겁니다. 야, 일본의 오뎅은 국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먹는 겁니다. 알맹이를. 국물이 간장 국물이고 우리처럼 매콤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마늘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짜고 이런 것까지는 맛있는 갓소부시 국물 내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매콤한 느낌은 없어요. 또 우리 거보다 좀 짭니다. 왜냐하면 국물을 들이키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담갔다가 알맹이만 먹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뎅은 어떻습니까? 네, 국물을 시원하게 많이 넣습니다. 팥 듬뿍 넣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꽃게를 통째로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늘을 듬뿍 넣죠. 고추, 매운 고추를 썰어 넣기도 합니다. 양파를 통째로 넣기도 합니다. 무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국물 계속 리필해 먹는 이 맛. 아, 네.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나 이런 것과 일본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건데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거의 우리화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오뎅과 저는 김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을 일본말로 노리라고 하죠. 일본의 김은 파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녹색입니다. 파래는 잘 아시다시피 얕은 바다에서 나는 그런 해조류죠. 녹조류라고 합니다. 갈조류는 중간 바다입니다. 엽록소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녹색이 약간 있긴 해요. 이 다시마 같은 거라고 미역 이런 거죠. 그 홍조류는 엽록소가 별로 없어갖고는 더 색깔이 진합니다. 더 깊은 바다입니다. 김, 우뭇가사리 이런 거죠. 아무튼 파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김. 좀 두껍습니다. 노리. 일본의 노리는 그렇고 우리나라의 김은 어떻습니까? 얇고 색깔이 진합니다. 파래가 별로 없어요. 일제시대 때 한국의 그 김 양식을 어떻게 보면 일본 어민들에 의해서
한국의 김양식이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한국이 남서해안이 김양식하기에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였고, 그렇게 양식시킨 김이 일본 현지에서 양식하는 것보다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대한민국의 관광으로 오면은 김치와 김을 그토록 많이 사가는 그런 것이죠. 아무튼요, 이 김을 이용해서 놀이 무슨 막기 쓰신 거, 뭐 이렇게 대강 이름이 붙는 모양인데, 그 안에 이것저것 막 넣고 말아서 먹는 그런 게 있죠. 지금도 뭐 일식집 같은 데 가면 김 막기라고 있습니다만, 그거랑은 좀 다른, 아무튼 김을 말아서 먹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폭넓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지금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에 해당한다고 하는 김밥 천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밥 천국 가면은 각종 김밥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지은 밥,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에 신선한 그리고 색깔별로 되어 있는 그런 재료, 이것을 말아서 먹는, 썰어서 먹는 그 맛. 예, 대단하죠? 또 캘리포니아 롤, 그러니까 누드김밥, 이것도 생기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김밥이 이제는 뭐라 그러나 마치 중국 요리 중에 짜장면이나 짬뽕처럼 본토에서는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유행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식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음식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주쿠라던가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한국식 김밥이 진출해 있어갖고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일본인들도 매우 즐겨 먹는다고 하죠. 자, 오늘의 먹방은 이거였습니다. 음악 듣고요, 강수 씨를 기다립니다. 두 곡을 들어야 될 텐데 뭘 들을까요? 그거 좋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